미국 정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 5.3% 밀렸고 마이크론은 9.9%나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6% 떨어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충격과 깜짝 실적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기록적인 이익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다시 끌려갈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풀어볼 질문은 분명해요.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내놓았는데도 왜 장중 상승폭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실적이 무시당하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정규장은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는 21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며 전일보다 소폭 오른 상태예요. 아직 하루의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반응을 확정된 방향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흐름부터 짚어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 심리의 중심인 엔비디아도 약했고 메모리 업황과 직접 연결해보는 마이크론의 낙폭은 훨씬 컸어요. 최근 5거래 일로 범위를 넓혀도 반도체 지수는 15.4%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25.4% 밀렸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흔들린 가운데 메모리 기업을 향한 경계가 더 강했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미국장 흐름을 보고 불안해진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요, 마이크론이 급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같은 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메모리를 다루지만 사업 구성이 완전히 같지 않고 주가에 미리 들어가 있던 기대와 실적의 강도도 다르거든요.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은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를 무겁게 만드는 외부 충격이고 오늘 발표된 실적은 삼성전자만의 방어 근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이 두 힘 가운데 어느 쪽이 오래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 원, 매출액은 171조 4,9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항목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예요. 단순히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분기에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기준을 다시 썼다는 뜻이죠. 최근 주가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나온 숫자라서 적어도 회사의 현재 이익 체력까지 주가와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개성폭이 뚜렷해요.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56.37% 증가했고 매출은 28.11% 늘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건 더 많이 판 것뿐 아니라 벌어들이는 힘도 강해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용만 늘어나며 외형이 커진 실적과는 결이 다르죠. 증권가가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84조 2,100억 원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주가는 이미 알려진 호재보다 예상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더라도 예상한 만큼만 나오면 새롭게 살 이유가 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처럼 기대치를 웃돌면 기존의 전망을 다시 올려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실적이 단순한 숫자 발표를 넘어 주가의 방어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번 실적은 비가 거세게 오는 상황에서 펼친 우산과 같습니다. 우산이 있다고 비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죠.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국내 시장의 불안이 비라면 예상치를 웃돈 최대 실적은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는 우산이에요. 다만 바람이 너무 강하면 우산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처럼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강해지면 좋은 실적도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초반 가격은 21만 6,500원에서 형성됐고 초반에는 21만 7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실적 기대가 처음에는 분명하게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20만 2천원까지 내려오며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고 현재는 다시 전일 기준 위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있어요. 가격 복귀에서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 자체가 아니라 좋은 실적을 보고 들어온 힘이 초반 흔들림 이후에도 남아있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역대 최대인데 왜 발표 직후 계속 올라가지 못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답은 실적과 시장 심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기업이 지난 분기에 실제로 벌어들인 결과이고 주가는 앞으로도 그 이익이 이어질지 먼저 판단하죠.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최근 국내 시장의 급락까지 겹쳤으니 투자자들은 좋은 숫자를 확인하면서도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출발 뒤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실적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반대 해석도 살펴봐야겠죠? 기록적인 실적은 이미 지나간 성적표일 뿐이고 시장은 다음 분기의 이익 둔화를 걱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크게 밀렸다는 것은 메모리 업황의 미래 기대가 낮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인공지능 제품 판매 확대가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줬더라도 부품 원가 압박으로 수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의 최대 이익이 자동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원가 부담이라는 한 문장만 보고 실적 전체를 부정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한쪽의 수익성 부담이 회사 전체의 이익 방향과 정확히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확인된 핵심은 실제 연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번 이익을 만든 판매 확대가 이어지는지, 비용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예요. 현재 실적은 강하지만 지속성은 이후 흐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가장 균형 잡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 상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을 겪고 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당장 계좌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좋은 회사의 주식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회사 실적 하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서 벗어나는 과정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중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승 여부보다 전일 기준을 회복한 뒤 유지하는 힘입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는 건 실적 발표 직후의 기대만으로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장 초반 흔들림이 나온 뒤 다시 사려는 힘이 붙는지, 반등하더라도 곧바로 밀리지 않는지입니다. 미국의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면 시장이 이번 실적을 별도의 재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숫자가 발표됐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가 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틀렸다고 고집하기보다 지금은 기업의 성적보다 위험 회피가 강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실적을 늦게 반영할 수는 있지만 내 계좌가 그 시간을 무조건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미 비중이 큰 분이라면 회사에 대한 믿음과 계좌의 위험 관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두 번째 확인 기준은 반도체 업종과 비교한 상대적인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매렸다는 사실만 보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관련 업종이 더 크게 흔들리는 동안 낙폭을 줄인다면 의미는 달라져요. 반대로 시장과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는데도 삼성전자만 계속 뒤처진다면 최대 실적의 힘이 실제 매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절대적인 상승과 하락만 보지 말고 같은 시간대에 시장 반응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해요. 다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것과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미국 반도체주보다 덜 밀린다고 곧바로 바닥이 확인됐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시장과 삼성전자의 가격 변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루 선방만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오늘의 방어는 첫 번째 확인 신호이고 이후에도 실적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야 변화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최근 환율은 1474원에서 1441원 90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 흐름이죠. 환율이 진정되면 국내 시장을 둘러싼 불안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외 투자자가 원화 가치 급락을 걱정하며
국내 주식을 줄여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수 있어요.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큰 회사잖아요. 원화 강세가 무조건 이익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금액을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낮으면 환산되는 규모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은 국내 증시의 공포를 낮추는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출 기업의 이익 계산에서는 반대 영향도 가능한 변수예요. 환율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에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원화가 안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실적의 힘을 되찾는다면 최근 급락 과정에서 높아졌던 불안이 조금씩 진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린다면 환율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반도체 투자 심리와 시장 위험 회피가 더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독립된 정답으로 보지 말고 주가 반응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전일까지 확인된 흐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닷새 누적 순매도 금액이 3조 5,831억 원이었고 지분율도 낮아지는 방향이었어요. 최근 주가 급락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불안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 장 중 매매 주체의 최종 방향은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초반에 잠깐 들어온 주문만 보고 자금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장중 약세만 보고 계속 이탈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량도 해석을 조심해야 해요. 현재까지의 규모는 직전 나흘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충분히 쌓인 상태가 아닙니다. 장이 진행 중이니 지금 숫자를 확정된 하루와 비교해 결론 내릴 수는 없죠. 다만 상승이 다시 강해질 때 참여가 함께 늘어나는지 아니면 움직임만 크고 실제 참여는 따라오지 않는지를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적을 재평가하는 흐름이라면 단순히 가격만 튀는 것보다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맞붙은 뒤에도 높은 구간을 지키는 모습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장중 흔들림마다 급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매수가와 비중을 확인하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현금도 남아있다면 초반 변동성을 지켜보며 실적이 실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종목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있다면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계좌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첫 반응을 놓쳤다는 조급함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큰 날에는 몇 분 사이의 움직임만 보고 진입하면 판단 기준이 금방 흔들릴 수 있거든요. 미국 반도체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장 초반 밀린 뒤 기준을 되찾는지, 반등이 나와도 유지되는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지금 보이는 어느 가격에서도 사도 된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적 발표 뒤 주가가 잠깐 밀리면 좋은 뉴스에 팔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오르면 이제 계속 상승하겠구나 라고 결론 내리기 쉽죠. 하지만 첫 반응은 기존 기대를 반영해 차익을 실현하는 주문과 새롭게 들어오는 주문이 동시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한번 밀렸다는 사실보다 밀린 뒤 어디에서 멈추는지, 다시 올라왔을 때 그 힘을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현재 판단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주 하락에 그대로 끌려가기보다 예상치를 웃돈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방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해요. 실제로 장 초반 크게 흔들린 뒤에도 전일 기준 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실적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의 이익이 이어질지에 대한 의심과 최근 시장의 공포가 남아있어 좋은 숫자만으로 곧바로 추세 전환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죠. 이 판단을 확인하는 신호는 간단합니다. 장중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급하게 밀리지 않고 반도체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실적의 방어력이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원화 안정과 최대 실적에도 약세가 확대되고 시장이 반등할 때조차 뒤처진다면 오늘은 실적보다 위험 회피가 더 강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비중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가격의 유지력과 업종 대비 움직임을 차례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구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최대 실적이라는 방어 근거가 실제 가격의 유지력과 상대적인 강세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